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어느덧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도 끝이 나는 무렵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준비했던 분석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벌리와 맨시티는 예상했던 대로 3대0의 승리, 아스날과 노팅엄 경기, 아스널의 2대1 승리와 다득점 쪽 접근까지 적중했고요. 본머스와 웨스트햄 역시 1대1로 비기면서 저득점과 웨스트햄의 핸디캡 쪽 접근까지 적중했습니다. 이후 브라이턴과 뉴캐슬 역시 승리하며 주중에 추천드린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는 모든 경기를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해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과 분석방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준비한 경기도 보다 나은 선택지를 제공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에서 가장 빅매치라 예상되는 첼시와 리버풀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전술적인 변화들이 많았기에 보다 더 심층 분석이 필요한 경기였는데요. 그럼 바로 지금부터 두 팀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첼시입니다. 첼시는 지난 프리시즌에서 3승 2무를 거두면서 포체티노 감독의 지휘 아래 페이스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대해진 스쿼드를 정리했고 다시 리그에서 보여주는 강호로서의 실력을 보여야 하는데 1라운드부터 만만찮은 상대인 리버풀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즌 최악의 폼을 보인 하베르츠가 팀 내 최다 득점자였을 정도로 득점력이 빈곤했던 첼시인데요. 지난 도르트문트전에서도 추후 에메카가 아주 좋은 폼을 보여주었지만 스털링이 극악의 폼을 보여주면서 결국 득점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수비 쪽에는 실바와 귀스토가 좋은 폼을 보여주었던 것이 다행이라 느껴졌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소년가장의 역할을 해주었던 엔조의 존재감이 확실히 올해에는 죽어버린 모습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리버풀이 지난 시즌처럼 중원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올 시즌 이적 시장에서 적절한 보강을 하면서 단점을 보완했다는 점은 분명 첼시에게도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원정팀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바이언에게 3대4로 패배했던 경기를 제외하면 프리시즌에서의 결과는 제법 좋았습니다. 일단 개막전부터 빅매치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첼시만큼 리버풀에도 변화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일단 메갈리스터와 소보슬라이를 빠르게 확보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중원의 에너지 레벨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일단 지난 시즌처럼 측면 공격에 목을 매야 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갈리스터와 소보슬라이 모두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실력이 뛰어나 상대의 중원을 누르는 에너지 레벨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라 보여졌으며 다만 수비적으로 중원의 1차적인 저지 역할을 해줄 명확한 선수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직 수비적인 롤을 수행할 미드필더를 영입하지는 못한 상태인데 존스나 아놀드를 해당 자리에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보기도 힘들 뿐더러 수비면에서 성공적이라 보기도 어려웠는데요. 그나마 첼시의 결정력이 다소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 위안거리라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양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첼시입니다. 첼시는 여름부터 팀에 합류한 은쿤쿠가 프리시즌에도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니콜라 잭슨의 활약도 심심치 않아 보였는데요. 다만 기존의 베스트 11에 가까운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였고 루카쿠도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포체티노 감독이 얼마나 빠르게 팀을 정비했는지가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상자 명단을 보았을 때 프리시즌 활약했던 은쿤쿠가 무릎 부상으로 이탈이 예상되며 포파나와 베티넬리에 이어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는 바디아실까지 4명의 결장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브로야와 마두에케는 출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리버풀입니다. 무엇보다 리버풀은 지난 시즌 가장 주목받았던 메갈리스터를 브라이튼에서 데려왔고 라이프치히에서 소보슬라이를 데려왔으나 아르투르와 밀러, 케이타와 피르미누, 그리고 파비뉴와 핸더슨 등 잉여 자원뿐만 아니라 주축 자원들의 이탈도 상당하여 완벽한 보강을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개막전 브라이튼의 미드필더인 카이세도와의 협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성사만 된다면 이탈한 선수의 공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부상자 명단에는 티아고와 스테판이 있지만 출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베팅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베팅업체인 bet365에서는 홈팀의 승리에는 2.88의 배당을, 무승부에는 3.60의 배당을, 원정팀 리버풀의 승리에는 2.30의 배당을 부여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원정팀의 승리 쪽으로 배당이 미약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부여된 배당의 차이가 근소하다는 점에서 박빙의 승부와 무승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언더 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1.62의 배당이, 언더에는 2.30의 배당이 부여되었으며 모든 업체의 배당이 오버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경기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배당 리스크가 꽤 높은 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양팀 모두 시즌 초반 팀 정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첼시는 프리시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은쿤쿠 중심의 공격 작업이
은쿵쿠의 장기 부상으로 시즌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악재를 마주했는데요. 물론 무드릭과 스털링, 그리고 엔조 페르난데스가 있지만 당장은 역습 위주의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첼시를 상대로 리버풀이 펼치는 아놀드를 이용한 3백 빌드업은 지난 미넨전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수비 뒷공간 노출이 첼시와의 상성과는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부상에서 돌아온 디아즈와 좋은 폼을 유지 중인 살라, 그리고 플레이메이커 각포에 이어 누네즈의 폼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공격 작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리버풀입니다. 그렇기에 중원에서의 안정감도 확보한 리버풀 쪽의 승리와 양팀 모두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2대0의 스코어와 2.5 언더 쪽 접근을 권장드려보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